질염, 성병이다, 감기 같은 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진짜로 여성들이 겪는 감기일까요? 질염을 그렇게 쉽게 생각해도 되는지, 종류가 왜 이렇게 많은지, 매번 약을 먹어도 자주 재발하시는 분들은 왜 그런 것인지 오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질염 이렇게 자주 걸리는 거예요? 여자들이면 다 걸리는 게 맞아요. 면역이 저하되거나 피곤하거나 했을 때 염증이 생기는 증상들을 질염이라고 해요. 버티기 감기라고 말하면 되는 걸까요?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기는 해요. 질염 자체를 감기처럼 생각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다만 감기로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진단을 내려서 치료를 따로 해야 되는 염증성 소견들도 있고 자기 면역 체계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질염 증상들이 많이 안 좋거나 자꾸 생긴다고 했을 때는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감기나 이런 것처럼 종류가 다 다른 거예요? 크게 좀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가장 흔하고 불편해서 오시는 경우는 곰팡이성 질염, 그 부분이 좀 습하다 보니까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 흰색 찌꺼기 같은 분비물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가려움증을 유발을 하거든요. 그리고 재발도 잘해요. 생리 전후로도 잘 오고요. 질환에 살고 있는 균들이 방어해주는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서 밸런스가 깨져서 오는 단순한 세균성 질염들도 있고, 면역은 좋았는데 관계 후에 안 좋은 균들이 들어오면서 활동을 해서 심각해질 수 있는 감염성, 우리 흔히 성병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균들도 있을 수가 있고, 많이 다른 결이긴 한데 분비물은 좀 없어요. 너무 건조하고요, 너무 간지럽고요, 따가워요. 갱년기 이후에 호르몬이 감소를 하면서 점막이 약해진 상태에서 오는 염증들을 위축성 질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걸리는 이유가 다 다른 거예요? 곰팡이성 질염 같은 경우에는 나의 면역과 가장 연관이 있죠.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 항생제를 먹고 나서 잘 오는 경우가 있어요. 세균성 질염 같은 경우에는 관계를 하면서 감염이 됐다 그러면 단순히 질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부를 타고 올라가고 골반 쪽에 염증을 일으키면서 골반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균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쓰는 항생제나 항진균제의 종류들도 균에 맞게 써야 될 수가 있고, 너무 오래 방치를 한 경우에는 주사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호르몬 변화에 의한 질염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감소로 점막이 약해진 것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치료한다고 해도 낫지 않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가 될 수 있어서 이때는 호르몬에 대한 치료를 하거나 질 점막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증상도 좀 보면은 뭐다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바깥쪽이 좀 빨가면서 두부 찌꺼기, 요거트 찌꺼기 같다, 치즈 같은 그런 분비물들이 나오면 본인이 알아서 저 또 칸디다 생긴 것 같아요 하고 많이 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분비물로 조금 확인이 가능한데 질내의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감염성 소견들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이제 분비물 색깔이 단순히 흰색 찌꺼기뿐만 아니라 물이 완전히 고여 있는 것처럼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색이 변해서 회색이나 초록색으로 변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분비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음부 쪽이 빨갛고 안쪽 점막 상태가 나쁘다면 위축성 질염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위축성 질염도 심해지면 건조감과 함께 출혈 같은, 상처나고 나면 나오는 그런 분비물 같은 것들이 동반이 되기도 하거든요. 단순히 이 분비물만을 보고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분비물을 채취를 해서 검사실에 보내서 어떤 균이 존재를 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고, 파트너도 같이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칸디다는 대부분 관계랑은 상관이 직접적으로는 없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아기들도 잘 생기니까요. 만성적인 칸디다 질염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면역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약을 먹는 방법들도 있고요. 생리 전후에 잘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혐기성 균이라고 해서 산소가 잘 안 통하는데 잘 자라요. 이런 것들이 염증을 일으키기가 쉬우니까 통풍도 좀 잘 시켜주시고, 주무실 때는 트렁크 팬티, 남성용 속옷 같은 것도 입으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해요. 균들에 대한 방어력을 길러주기 위한 게 유산균이라고 했기 때문에 유산균을 좀 꾸준히 드셔주시면 100% 막지는 못해도 10번 걸릴 것들을 9번, 8번 이렇게 줄여나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세균성 질염의 다양한 원인 중에 락토바실러스라고 하는 질내에 원래 생존해 있는 유산균들인데, 유산균이 활동을 잘 못하니까 질내의 산도가 떨어지고 가드넬라나 피부 상재균 혹은 대장균, 이런 세균들이 활동을 하기가 되게 좋은 환경이 돼요. 균에 대한 약을 먹어서 치료를 해주는 게 치료법인데, 가드넬라나 유레아 플라즈마 파분 같은 경우에 가벼우면 파트너 치료는 필요 없어요 라고 대부분 얘기를 해요. 파트너에 의한 감염에 의해서 질염이 생긴다면 파트너도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같이 하셔라고 말씀드리고, 관계로 인한 직접적 감염도 있지만 관계를 하면서 질내 산도가 중성으로 변하거든요. 그러면 이 균들이 살기가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관계를 잠깐 피해 주시고, 파트너도 혹시 필요하면 확인해 보셔서 같이 약을 조금 먹어주시면 재발률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려요. 특히 이제 최근 논문 중에 NEJM이라고 공신력이 있는 논문인데 150명의 커플을 대상으로 실험을 좀 해봤어요. 메트로니다졸이라고 쓰는 항생제를 각자 커플한테 먹인 치료군과 안 먹인 치료군을 대상으로 재발률을 12주 내에 확인을 해봤더니
장점이 같이 치료를 안 한 군에서는 한 63%의 재발률을 보인 반면에 파트너 치료를 같이 했더니 35%, 대략 한 절반 정도의 재발률을 보였거든요. ACOG에서도 같이 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한 부분도 있어서 꼭 성병이 아니더라도 자꾸 재발을 유발하고 불편한 경우에는 파트너도 함께 치료를 해보는 것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병 중에 대표적이라고 불리는 클라미디아, 마이코제니탈리움 같은 것들, 검출률이 높은 성관계로 전파되는 균들이거든요. 실제로 검출이 됐을 때 빠르게 치료만 해주면 치료 방법도 쉽고요. 파트너 치료도 같이 하면 재발을 안 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어요. 얘네들의 경우에 단점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한 절반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 감염이 질염뿐만 아니라 골반염으로 퍼져서 치료 기간이 길어지거나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검진을 받지 않으셨거나 평소와는 조금 다른 불편감이 있거나 그랬을 때는 질내 상태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분비물을 채취해서 검사실에 보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액이 성병을 유발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성병이 아니더라도 관계를 할 당시에 피부에 있는 균들이라던가 항문에 있는 균들이 일단은 침투를 하기가 쉽고요. 유산균이 질내를 건강하게 만드는 이유가 질내 산도를 산성으로 유지를 해줘요. 그러니까 균들이 침입을 해도 살아남기가 어려운 건데 정액은 이 정자가 살아남아서 임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를 하고 나면 질내가 중성이 돼요. 질내가 중성이 되면 정액이 들어오고 나면 질 안에 좀 고여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또 습한 환경이 되고 일반 세균들도 자라기가 좋은 환경이 되죠. 곰팡이들도 자라기가 좋아지고 성병을 막아주기 위해서도 콘돔을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일반 세균들이 살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정액이 맞기 때문에 항상 콘돔을 임신 준비를 안 하신다면 내가 피임약을 먹고 있어도 꾸준히 착용을 해주시면 상당히 좋아요. 빡빡 씻으면요. 그거 역시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거든요. 질 자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들이 있는데 다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서 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돼요. 씻으실 때는 질내 산도를 맞춰주고 좋은 제품들이 있거든요. 검증된 제품들을 쓰셔서 자연스럽게 내 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리 잘하고 했는데도 질염이 재발하거나 그런 건 왜 그런 거예요? 선천적인 것도 있을 수는 있거든요. 세수 깨끗이 해도 피부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 질에도 염증이 잘 걸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내가 관리를 하는데 뭔가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소음순이 좀 덮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소음순이랑 음액을 덮고 있는 그 사이에 분비물들이 잘 씻겨지지가 않는다던가 습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안쪽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분비물들이 잘 배출이 안 되고 안에 고이면서 불편감을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 소음순 때문에 뭔가 불편한 게 있다면 교정 수술을 해주는 것도 좀 도움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가 있는데 소음순 수술은 우리 구조적인 거를 도와주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재발되는 거나 악화되는 거를 충분히 도와줄 수는 있지만 질염에 대한 100% 해결책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질염 때문에 소음순 수술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화가 오면서 질이 이완이 되고요. 무게라고 하는 건강한 점막들도 평평해지면서 면역이 점점 떨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질 점막에 대한 재생을 도와주기 위해서 안에 넣는 창상피복제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질 점막을 다시 좀 젊게 만들어주기 위한 레이저 치료들을 병행을 하기도 합니다. 자궁 경부 쪽도 사람마다 모양이 달라요. 분만하고 나서도 모양이 변하고요. 젊을 때의 경부와 나이 들었을 때의 경부가 또 다릅니다. 젊을 때는 이 경부가 미성숙한 단계에서 균들이 감염이 잘 되면서 분비물 때문에 불편해하기도 하고 나이가 들면서 기존에 있었던 경부가 악화가 되고 경부의 염증으로 인해서 분비물이 지속되는 경우 접촉성인 출혈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 같은 것들을 병행을 하기도 해요. 질염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해결이 되셨나요? 질염은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불편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확인을 하고 교정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성관계로 인한 나쁜 균들이라면 빠르게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으셔서 치료를 하시면 되고 파트너 치료도 같이 동반을 해주실 수 있으면 다음 재발을 많이 예방을 할 수가 있겠죠. 소음순이 너무 비대가 되어 있지 않는지 모량이 너무 많아서 분비물이 자꾸 묻어나지는 않는지 질이 이완되거나 질벽이 약해지면서 질염이 생기지는 않는지 경부의 상태 때문에 또 염증을 유발하지는 않는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확인을 해서 치료 시에는 좀 적극적인 치료를 하면 많이 호전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너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시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실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